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뭔가를 내가 다 하지 않아도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건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고요. 그냥 상술이에요. 이게 왜 유튜버들의 가스라이팅이냐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로그로 진짜 월 299만, 거의 뭐 300만 원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의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저도 뭐 블로그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 광고를 보면 월 300만 원은 너무 기본이고 월 1000만 원도 몇 달 만에 벌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사실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월 299만 원이면 거의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최소 3년에서 5년? 뭐 이 정도는 돼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말만 듣고 너무 허황된 꿈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그랬어요. 반성을 하자면 저도 2년 전 유튜브 초반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저도 그냥 번 사람 있다는데? 라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영상을 보고 누군가가 따라 하시잖아요. 근데 안 된다 막 이런 댓글을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조금 양심에 많이 찔렸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는 이게 사람마다 사실 능력치가 다른데 그걸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몇 번이고 검증을 해서 최소 30% 정도? 뭐 그 정도 이상의 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것만 소개를 하려고 해요. 확률이 사실 너무 낮은 걸 가지고 다 되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20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수익화 방법을 다 담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꼭 저는 마지막에 뭘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래야지만 수익화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걸 아예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다른 분야는 제가 말하기가 그렇고요. 제가 진짜 잘 안 블로그 수익화 여기에 관해서 좀 확률이 낮은 거, 이걸 걸러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에서 당연히 이 확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블로그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글은 써봤는지 뭐 이런 거 사실 모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건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이 블로그 수익화 유형이 뭔지 이것부터 나눠야 이런 이야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을 나눌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 각 상술 포인트, 그게 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파는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부풀려 있다, 제가 말하는 상술 포인트는 아 이런 건 좀 부풀려 있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있거든요. 먼저 연예인형이에요. 일단 블로그로 광고비로 얼마 받는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 연예인이 돈 버는 방식이랑 똑같거든요. 연예인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유명해지잖아요. 그럼 협찬을 받아요. 그 협찬 받은 거 올려주고 뭐 이러는 대신 돈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니가 자기 인스타 게시물 하나 올려주면 6억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왜 도대체 이렇게 연예인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올리냐, 이 SNS에 올리려고 하냐,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뭘까요? 바로 파급력 때문입니다. 제니가 인스타에 뭐 올리면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게시물로 인해서 돈의 이동이 생기는 거죠. 블로그도 이렇게까지 되려면 제니만큼의 파급력, 뭐 이만큼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급력이라는 건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 대중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죠. 내 블로그에다가 뭐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썼어. 그러면 그걸 보고 가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대중이라고 불릴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파급력이 생기려면요, 당연하지만 기간이 꽤나 오래 필요해요. 저 지금 유튜브 2년 했는데 아직도 이 정도 못 모은 것 같습니다. 제니도 찾아보니까 연습생 기간이 6년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6년 다 똑같이 연습을 해도 다 제니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상술 포인트는 기간이 지나면, 열심히 하면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사실 일반인이 이 정도 파급력이 생기려면 그 블로그에 진짜 엄청난 시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건 전문가가 되고 또 그걸 블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제니가 뭐 춤 전문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얼굴 전문가잖아요. 그 정도로 예뻐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그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서 일단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또 그걸 블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꽤 오랜 시간 누적이 돼야 파급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뒤로 이제 수익화인 거예요. 이 방법으로 월 299만 원 이상을 벌려면 이미 내가 쌓아놓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한 분야로 내가 딱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은 뭐 도전해보실 만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블로그 생초보자, 뭐 블로그에 지금 내가 한 번도 글 써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방법으로 뭐 몇 개월 만에 돈 벌었다, 몇 개월 만에 인플루언서 됐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이전에 블로그를 이미 꽤 오랫동안 일기라 써봤다거나 이렇게 해서 쌓았거나 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하려면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해도 괜찮다, 나는 그냥 블로그 쓰는 거 자체를 그냥 해보고 싶다, 그러는 분들이 나중에 보너스 개념으로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광고형이에요. 어떤 SNS건 사실 돈 버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일단 가장 기본형이 뭐냐? 광고입니다. 아까 제가 뭐 연예인형 이런 거 말했는데 연예인형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거나 혹은 유명해져서 파급력이 생기면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광고는 이 방법을 단위를 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급력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 이 광고형은 글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걸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유튜브인데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아마 프리미엄 가입 안 하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 보기 전에 광고를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럼 그 광고를 누군가가 구글한테 돈 주고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구글이 저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블로그에서는 이걸 글 단위로 해요. 그래서 내 글마다 광고를 붙여서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클릭하거나 아니면 뭐 구매하거나 이러면 이제 돈을 받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돈 버는 핵심이 뭐예요? 트래픽이에요. 일단 구매건 뭐건 내 블로그를 많이 봐야 구매가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만 해서도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글을 썼냐 이거에 따라 당연히 본 사람 중에 구매한 확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걸 그냥 제가 간단하게 트래픽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상술 포인트는 지속성과 자동화예요.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일단 계속 돈을 벌려면 계속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겠죠? 그 시즌에 막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게 지금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연말 오죠? 그러면 그 시즌에 사람들이 관심 갖는 단어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아니면 요즘에 뭐 정치적 이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딱 어떤 시즌에 특정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 갖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계속 찾으면서 계속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근데 이거 딱 상상만 해도 힘들어요. 매번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잘하시는 분들은 에버그린 컨텐츠라고 해서 언제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그런 거를 공략해 놓는 거죠. 그러면 글 하나만 써놔도 계속 내 블로그에 누군가가 계속 오고 있을 거고 그럼 알아서 구매가 될 테니까 거기서 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당연히 글을 잘 썼다는 가정하에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사실 이 광고형의 핵심인데요. 이것도 진짜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에버그린한 게 뭐냐 항상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걸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강사도 다 알지는 못해요.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분이 아무리 많이 했어도 어떤 특정 분야로 돈을 번 거니까 사실 그 분야에 대한 것만 알거나 아니면 뭐 가르치면서 좀 더 알았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딱 어느 정도 범위 안에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는 사실 에버그린한 거는 분야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에버그린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시즌성, 이슈성 키워드를 계속 주기적으로 발행해서 이 전체적인 트래픽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결론은 결국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렇게 글을 계속 쓴다는 게 의지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자동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정말 블로그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분이 수익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사실 AI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거. 그래서 글을 읽어보면 어때요? 뭔가 너무 뻔한 말. 딱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근데 어때야 된다고 했죠?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내 글을 보고 뭔가가 팔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AI로 써놓은 뻔한 글은 당연히 팔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AI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뭔가를 내가 다 하지 않아도 AI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건 시대가 바뀌어서 아니고요. 그냥 상술이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쉽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파는 사람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I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AI로 돈 벌 수 있다는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죠. 이용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것만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상술이라는 거죠. 블로그 수익화에서 사실 핵심은 사실 AI를 이용하는 여부가 아니고 블로그라는 방법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꼭 블로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뭐든 사실 사람을 설득해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은 뭐 뭐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저는 그냥 한마디로 파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면 그냥 다 돼요. 바로 이 포인트에서 AI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일단은 먼저 할 줄 알고 내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는데 그걸 시간을 줄이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진짜 AI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AI에 관해서 뭐 진짜 가장 단순한 썰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장이 이거예요. 그림 그려주는 AI 있으니까 디자이너 다 망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AI 나왔으니까 그 분야 전문가 다 망한다. 막 이런 얘기죠. 물론 뭐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 그냥 오히려 지금은 그냥 반대예요. 그 분야 전문가야말로 빨리 AI를 써봐야죠. 왜냐면 디자이너가 AI 잘 쓰잖아요? 그럼 시간당 수입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왜냐면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지금 뭐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를 대행하고 있지만 원래 제가 유튜브 대본을 하루에 막 1개 쓰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AI 이용하니까는 10분짜리 영상을 하루에 막 2개, 3개씩도 써요. 심지어 같은 퀄리티로요. 그러니까 원래 할 줄 아는 사람이 AI로 인해서 또 속도가 빨라지고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지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이 AI로 돈 번다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AI의 기본 모토는 물어보지 않는 건 먼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번에 뭐 GPT-5원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최신형이 나오면서 추론 기능까지 늘긴 했어요. 그래서 뭐 안 물어본 것도
것도 일부 말하긴 하는데 그것조차도 먼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는 내가 물어보는 단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수준을 파악해요. 너 진짜 어느 정도 아는 앤가 이거를 AI가 저를 판단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 잘 알면 AI를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지 AI만으로 돈을 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이거는 꼭 광고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상술이에요. 저는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부업을 소개할 때 마지막에 꼭 이야기하는 거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꼭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그것까지 공부를 하고 AI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강의를 다 듣고 블로그를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데 어떤 기술적인 거 몇 가지를 배워가지고 AI한테 몇 문장을 이야기하면 말해주는 수준의 글 뭐 이걸로 누군가가 돈을 내나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런 거는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솔직히 돈 안 내도 돼요. 제가 이 정도의 수준은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광고형으로 월 299만 원 이상이 불가능한 분이 있어요. 바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입니다. 여기서 컴퓨터를 다룬다 이 말이 참 좀 애매하긴 한데요. 내가 여러 사이트 켜놓고 막 이것저것 보면서 자료 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가능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성 키워드 이런 거 계속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고 하면 좀 과한가? 뭐 어쨌든 뭐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꽤 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슈가 되는 게 뭔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눈치라고 해야 되나? 눈치가 있는 분이라면 해볼만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블로그를 해봤냐 이런 여부와는 사실 광고형은 상관없어요. 다만 이 광고형 중에는 워드프레스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진짜 가능한 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건드렸다가 해지하는 데만 진짜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왔습니다. 브랜드형이에요. 정확히는 브랜드 블로그라고 부르죠. 이걸 제가 가르치는 건데요. 보통 어떤 상술 포인트를 쓰는지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제가 줄 수 없는 걸 기대하고 오시지는 않길 바라서예요. 저도 제 강의 듣고 뭐 돈 날렸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욕먹고 싶지 않는 마음 그거 딱 하나예요. 브랜드 블로그는요 사실 가장 쉽게 생각하면 대변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거시는 전화는 이 드라마에 굉장히 빠져있는데 거기에 유연석이 대변인으로 나오는데 진짜 멋있어요. 대변인은 자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말하려는 어떤 스피커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스피커가 되어서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굳이 이런 대변인이 필요한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더 설득력 있게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스피커의 의도를 너무 훼손하거나 부풀려서도 안 되지만 그래도 대중한테 전달을 할 때는 좀 더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법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술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1인 마케팅 대행사가 되는 거기도 해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고객한테 전달하려는 메시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설득력 있는 말로 바꿔서 고객한테 내가 대변인이 되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연예인형이 유명세를 바탕으로 나 여기 다녀왔어 하는 순간 팬들이 막 따라가는 그런 구조라면 이 가게 또 이 서비스가 왜 좋은지를 사장님 대신해서 논리적으로 감성적으로 매력적으로 어떤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돈 버는 핵심은 뭐냐? 설득력이에요. 사장님한테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하지만 그 사장님이 돈을 벌어야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돈을. 그러니까 그 사장님의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냐 이거에 따라서 사장님의 매출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버는 돈도 달라집니다. 연예인들이 나 여기 다녀왔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가는 이유는 그 연예인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사장님이 파는 상품과 서비스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게 다른 곳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과하게 표현해서도 안 되지만 정돈해서는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강의의 상술 포인트는 뭐냐? 바로 수익화 기간입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다른 방법에 비해서 사실 수익화 기간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 돈을 버는 것과 핵심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연예인형은 돈을 벌려면 파급력 생겨야 되고 또 그러는데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파급력이 생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또 광고형도 그 광고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맞춰야 됩니다. 그 조건을 맞추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또 있죠. 근데 브랜드형은 달라요. 그냥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쓸 줄 알게 되어야만 돈을 버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일단은 제가 블로그 대신 써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는 블로그를 쓸 줄 알건 모르건 그냥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또 영업력이 좋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던졌는데 또 덥석 계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 만에 돈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상술이죠.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 사장님이 당연히 오래 같이 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장인 내가 직접 말하는 것보다 못해. 그러면 대변인 구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거예요. 이런 분들은 한두 달 바짝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심지어는 환불해줘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원리만 알고 말해서 따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사기예요. 나는 만약에 도저히 못하겠다. 땄는데 못해?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절대로 자기가 하지 말고 다른 잘하는
수강생 분한테 내가 받은 돈을 다 주고서라도 맡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몇 달 만에 라는 말만 보고 만약에 시작하셨다면 무조건 후회를 합니다. 진짜 1, 2주 만에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딱 그때만 혹은 뭐 받았는데 다시 환불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 설득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파급력이나 트래픽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보통 저는 강의에서 최소 3개월은 잡고 가르치고 있어요. 솔직히 3개월도 조금 제가 빡세게 잡은 거긴 한데 이건 컴퓨터 실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독수리 타법이라도 어차피 정해진 글쓰기 공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다만 글 쓰는 걸 안 좋아한다 이런 분한테 추천하진 않아요. 건당 비용이 높긴 하지만 결국 글을 대신 써줘 돈을 버는 건데 글쓰기를 안 좋아하시면 사실 설득력이 안 늘겠죠. 저는 처음에 설득력 높이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은 남자친구랑 싸울 때 있잖아요. 이때 어떻게 내가 설득력 있게 말해야 남자친구가 화를 덜 낼까? 제가 이 정도로 조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빨리 늘긴 하더라고요. 덕분에 이젠 안 써. 브랜드형으로 월 299만 원 이상을 벌려면 설득력이 일정 수준 이상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수준이라는 거는 내 글로 매출이 올랐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으면 내가 일단 블로그를 쭉 써보고 이걸 지인한테 내가 쓴 글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걸 읽고 진짜 살 것 같은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영업력을 좀 갖추고 차라리 뭐 다른 잘하시는 분하고 수익 쉐어 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영업만 잘해가지고는 월 299만 원 이상 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설득력을 높여서 월 299만 원 이상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글 오질나게 써야 됩니다. 진짜 몇백 개 써야 되고요. 저는 일단 최소 100개는 무조건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분 어떤 분이죠? 컴퓨터에 앉아있기 힘든 분 그런 분 하면 안 돼요. 글쓰기를 처음에 연습을 하려면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글쓰기는커녕 컴퓨터에 앉아있기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분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서 블로그 수익화로 299만 원까지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핵심 이런 거 알려드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 유튜버들이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뭐 상술이라는 건 어디나 있어요. 뭐 정도의 문제죠.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뭐 욕 안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정도를 좀 지키려고 이 영상 찍은 거예요. 다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제가 가르친다는 이 브랜드형에서 핵심인 설득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